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많은 분들 뵙고 하지만 우리 김정은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하니까 특히나 우리 한미글로벌 정말 뭐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또 글로벌 지향하는 이런 회사에 와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큰 영광이고요. 저는 포스코에 쭉 근무하다가 이제 강장 제철소장도 하고요. 하면서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포스코 ICT 대표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된 통합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다 보니까 뭘 새로운 또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할까 했는데 정말 이 감사운동이 이 말고는 없다는 생각에 간절하게 제가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했던 어떤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하다 보니까 첫째 저 자신이 변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변하고 동료가 변하고 그러면서 회사의 분위기 바뀌면서 사실 기업의 성과까지도 연계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오늘 공개하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한 바람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는데 감사를 제가 느껴보니까 첫째 자기의 자존감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상대에 대한 어떤 별의 소중함 이게 있어야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 그런 걸 내포한 것 같아서 먼저 시작해 봤습니다. 왜 행복경영인가 하는 측면에 보면 우리 현실은 사실 2000년대 대비하고 2012년도에 여러 가지 뭐 소득이라든지 살기는 나아졌지만은 자살자 수는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힘이 회복 탄력성인데 이게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는 이 마치 이제 우리 유리공을 표현하더라고요. 유리공. 이게 너무 깨져버리는데 그게 고무공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게 회복 탄력성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긍정성 향상을 위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겁니다. 그 마음의 훈련이 뭐냐? 그게 감사 쓰기로 이야기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공감해서 적어봤습니다. 저희 뭐 포스코 경우 같으면 철강 공급 강의고 저성장 시대 이미 뒤집혔을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이게 뭐 우리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입니다. GDP 27%는 됩니다. 그런 어떤 현실이고 또한 어떤 우리가 지금 빠른 변화와 그다음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한 불확실성이 적극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은 어떤 의미에서 성공의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행복의 특별한 책에 보면 이전 옛날에는 성공하면 뭐 행복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행복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시대적 환경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코페르니쿠스의 택시라고 하는데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도는 것 같은 뭐 논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로사다 라이든가 이야기하는 거죠. 2.9대 1인데 긍정성과 부정성이 2.9대 1 정도는 돼야 그래도 성공한 기업이다. 그보다 낮으면요, 그 기업은 성공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변화에 의해서 이 한 5대 1, 6대 1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왜 행복해야만 성공한다는 그 논리가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뭐 10대 1 이상 넘어가면요, 오히려 또 역효과 난답니다. 기업이 있으니까 적당한 어떤 부정성은 가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행복이 결정하는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 소득이 높으면 행복할 것이냐. 의식적으로 해결하는 수준까지는 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경제학자가 적은 논문을 보면 7만 5천 불까지는 행복도가 증가되지만 그 이상은 행복도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며 어떤 사람이 아니십니까? 행복한 사람인가를 봤을 때 1998년도부터 한 마틴 셀그만 중사는 긍정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뭐 즐거운 삶,
필굿 해피니스죠. 그죠? 주관적 웰빙이라든지 그 바탕 위에서 어떤 몰입하는 삶, 그 다음에 의미를 있는 삶이죠. 그죠? 자기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돼야만 그게 즐거운 삶이 되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옵티미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행복하는 긍정주의자입니다. 이 옵티미스트가 되려면 보니까 옛날에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인데 이제는 긍정심리학에서는 긍정심리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네 가지 팩터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 자신감과 자존감, 그 다음 희망은 어떤 비전에 대한 뭐 소식이라든지, 그 다음 회복 탄력성,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기 취향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낙관주의입니다. 이 네 가지 자본으로 이야기되는데 이거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긍정성 향상을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하십니까? 영향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긍정성 향상은 많이 노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음의 근육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역시 감사에 대한 첫째 인식과 그에 대한 반복적 실행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그 인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책이 론나 버니지 시크릿입니다. 230세가 지금 팔리는데, 그러니까 100만 부 넘게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끌어당기는 힘과 주파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플라시보 효과. 가짜 약을 먹더라도 이 진짜라고 생각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의 힘 아닙니까? 또 하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손을 해서 가로선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딱 맞춰가지고 딱 맞춰보면 뭐 가운데 손가락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죠? 길이가. 뭐 비슷하다 생각하면 왼손을 내리고 오른손만 가지고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보면서 이걸 생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걸 길어지라고 해가지고 1분간 이렇게 간절하게 길어져라 이렇게 오른손만 가운데 손가락 보고요. 왼손을 내리고요. 자, 그렇게 1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길어지라 1분 동안 간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막 날아듣습니다. 자, 30초 지났습니다. 마저 30초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가로선을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른손은 좀 길어졌습니까? 안 길어졌습니까? 예, 길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간절하게 생각하시면 길어지고, 이게 뭐 되겠어 생각하고 하시면 뭐 길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간절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딱 하면은 길어집니다. 그죠? 거기 오링 테스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할 때 여러분하고 얘가 긍정적 생각, 부정 생각할 때 힘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생크와 싱크는 같은 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싱크의 정서적 반응을 한 게 생크니까 싱크보다는 생크가 훨씬 더 힘이 좋고 에너지고 파동입니다. 그죠? 저희들은 그룹에서 할 때 지금 밥 실험은 양파 실험 많이 했거든. 지금도 실제 봐야 되는 거니까요. 보면서 밥 실험 해보면 감사합니다, 짜증나, 무관심하면요. 그래도 우리 생각할 때 무관심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짜증나가 안 좋을 것 같는데 무관심이 더 안 좋습니다. 짜증나는 그래도 조금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무관심은 완전히 무시당한다 생각하니까 저게 가장 많습니다. 부패 정도 심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에서 아빠의 무관심, 이게 자녀들한테 가장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에모토 마사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저기서 보면 사랑 감사하면 사랑보다 감사가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식 수준 테스트 해보면 그런 자료도 보면요. 감사가요, 사랑보다 더 에너지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말, 그렇게, 오늘 존댓말 쓰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고, 결정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에 대해서
했었고 건간에 뭐 또 책도 보고 이러면서 느낀 거는 감사는 않습니다.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 그 뭐냐면 감사가 달 감자의 마음심이거든요. 달 감자의 마음심은 어떤 진정성이고 사자는 말씀의 몸신의 마디촌입니다. 그죠? 몸과 자세를 마디 하니까 구부리는 거 아닙니까? 낮추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감사합니다. 쎄쎄 이럴 때 그죠? 자세를 낮추거든요. 진정성과 이 저는 어떤 겸손 그 두 개를 보면요 모든 게 다 감사를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만으로 보면요 감사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감사는 깨달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스코 그룹이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는 깨달음이 철 든다 그러잖아요. 철을 만드니까 포스코 그룹이 지금 감사운동을 먼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만큼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 표현들은 뭐 많은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그룹에 이제 행복 경영 감사 나눔 관계를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금 그 CEO들 예, 코칭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 뭐 감사의 깨달음을 어떻게 얻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감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죠? 행복은 결코 강도는 아닙니다. 복은 뭐 당첨되기 위해서 계속 행복하지 않잖아요. 순간만 행복한 거죠. 오히려 그 뒤는 관리가 안 돼서 더 불행해질 수도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그죠? 빈도기 때문에 자주 않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가 가능하면 1일 5감사를 해가 매일같이 적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편지. 요새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일도 보내고 그러죠. 그럼 할 수 있으면 감사 방문을 하자. 그런 이야기죠. 보통 감사에 대한 인식까지는 보통 뭐, 이 신앙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힘든 거는 이제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실행이. 실행할 때는 가능한 조직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3월 6일부로 해가지고 행복경영 추진반을 맡아가 했는데, 저는 그날부터 해가지고 좀 더 전도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50감사를 적었습니다. 우리 직원 한 3명 있는데, 야, 너 사장이 적으니까 같이 적자 이러니까, 여직원 한 사람은 계속 해 적는데, 남은 두 직원은 야, 알겠습니다 하고 적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시스템을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야, 다시 한번 100감사 도전하자고. 우리가 전도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감사를 적으면서, 한 건이라도 서로 아침 체크해가지고 안 적으면 벌금을 해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스템적 여건이니까 다 적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해가 조직에서 함께 같이 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주를 하고 나면요, 본인 자신이 변한다는 걸 느끼고요. 석 달을 하면 분명히 아시죠. 주위에서 보면서 너 얼굴이 표정이 바뀌고 너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3주, 3일이 어렵지만 3일 하면 또 깨지면 또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주, 3일, 3주, 석 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함께 같이 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혼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같은 시간,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일과 시간 전에 하십니다. 같이 시작해,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는 거는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또 뭐랄까 이거 하면 좀 또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내부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식하기와 실행하기 그리고 지속하기가 세 단계를 거쳐야 어느 정도 그 습관화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그 감사를 계속 충전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 감사운동이 숙제는 아니거든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니까 펑 간담회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든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칭찬하기, 칭찬하게 하고 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거, 여러 가지 아이들을 내가 칭찬하는 게 감사할 동안 칭찬에 연계되는 활동들, 이게 참 좋다는 생각하고, 외부 전문가에 강연하면서 수시로 않습니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이제 가족 참여를 시키는 게 가장 활성화됩니다. 가족 참여를 하면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여러 가지 가족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뭐 하면서, 그때 예를 들면 뭐 바자회를 같이 해가지고 가족 참여를 해가지고 그 연계해가지고 그런 발표 대회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 참여도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ICT 대표이사 하면서 쭉 감사 나눔 신문을 가정에다 다 보내줬습니다. 그걸 보니까 가족끼리 자연히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조직에서 한 10% 정도는 감사의 불씨를 않습니까? 좀 양성해가 그 사람들이 좀 주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어떤 감사하기 가장 쉬운 가치만은 지속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해가지고 2000년도 하면서 감사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대로 실행하는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인식하고 실행하고 지속하니까. 그래서 행복은 결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 정도는 뭐 그리고 나머지 90%는 선택과 해석이라는 이야기죠. 마시다 고노스케 가난했고 허약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고생을 통한 필요한 경험을 했고 뭐 그다음 헬렌 케라도 생후 열병으로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한 삼정고의 장애였지만 오히려 그걸 몇 개월 듣고 슬반 선생님 통해 가지고 자신의 나의 일을 발견하고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명랑한 저술과 사회사건을 했었고 최근에 닉 부이치치 팔과 다리가 없이 아주 작은 왼쪽 발만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행복 전도사가 됐죠. 그죠?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불평이지 않느냐 이 생각을 봅니다. 예,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떻게 보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 물이 반밖에 없다는 거하고 반이 남았다는 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뭘 선택하느냐. 같은 상황을 보고 불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는 거고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해지지 않느냐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하면서 없는 것만 자꾸 보는데 그러면 결국 불행해지고 실패하는 거죠. 그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보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면 성공하는 삶인데 그런 게 참 그 인생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포스코에 그 뭐 라면 상무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저희들 이제 그룹에 할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데 이건 개인의 인성 문제지만은 포스코 계열사 임원이 그러니까 포스코 기업 전체에 하나의 기업 문화로 인식되고 SNS를 통해서 급격히 확산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에 뭐 조사를 시켜보니까 80%가 국민 기업으로서 45년 동안 쌓은 이미지에 손상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SNS 통해 그렇게 하니까 빨리 확산됩니다. 사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왕상은 개인의 문제고 포스코의 많은 문제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담당 그 부사장이 우리나라 산업체 임원 힘주고 있는 부장 직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아니십니까? 우리 변화되어야 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걸 우리는 뭐 야 그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재수 없었다 뭐 우리가 먼저 당했다 이렇게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야기가 터졌으니까 우리는 이 계기를 해가지고 뭔가는 다르게 않습니까? 이거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청거래 이제 저희 회장께서 행복 경영 이거를 이제 오히려 행복 경영을 부인하면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계기를 만들자 그런 거죠. 그래서 4월 15일 날 터진데 저희들 5월 22일 날 임원 윤리 실전대회에서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존댓말 쓰자. 존댓말 쓰면서 스스로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바뀌면 직원들이 인격적으로 여받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자.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있느냐 이겠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임원만 그런 게 아니라 부장이라 직원들도 그렇게 했을 때 기업 이미지를 실존할 수 있는 겁니다. 남양유업 딜의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사회적 국가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 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다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엊그제 이제 저희들 신윤리 경영, 행복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은 다 함께 행복한 더 나은 세상인데요. 실천 체계에서는 맞춤형 파트너십과 감사 마인드로 해가지고 생태계 전체 행복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창립 기념사에서도 4월 1일 날 사실은 이제는 이제 감사 나눔은 그 포스코 정신과 사명인식의 뉴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하셨고 그런 반응을 인식했는데 미처 그게 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돌출되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 그룹의 명예를 실추했는데 오히려 그 계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이제 감사 나누면 행복 경영의 그러니까 뉴 버전이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하면서 우리 기업 문화 바꿔나가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룹 차원에서 전 패밀리가 감사 나누면 기업 문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저희 해당 경영 철학 공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계열사 대표라든지 포스코 임원 워크숍을 제가 주관해서 했을 거예요. 제가 계열사에 다니면서 쭉 이제 왜 감사 경영을 해야 되는지 행복 경영을 해야 되는지를 위해서 공유하기 위한 어떤 그 워크숍이라든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별로 이제 나름대로 안 했습니다. 이거 저희 툴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 자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즐겁게 그죠?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백보인 돼서 하자. 그래가지고 매 분기별로 이제 저희들 CEO하고 임원들 이제 해가지고 컨설팅 코칭하면서 분기 변화되는 모습을 그리보고 있고 분명히 그리 변화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행복 경영하면 그 기업 성과가 무슨 연계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ICT 시작할 때도 우리 뭐 임원들한테 야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3일 3주 석 달입니다. 석 달하고 나면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기 전에 하는 소리죠. 그죠? 하고 나면 정말 이게 감사운동을 하면 첫째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자기 자신의 변함을 통해서 가족도 바뀌고 동료 바뀌면서 긍정성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조직내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진짜 인간관계가 동료 간의 인간관계, 상하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게 저는 바로 관계의 즐거운 삶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들 일하는 방식에서는 모든 한게 업무가 계획되고 시간 관리가 일정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회사의 큰 비전이 있으면 비전과 조직 KPI 있으면 MBO와 그 다음에 월간 계획과 일정 관리 하도록 이런 시스템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톱부터 먼저 월간 계획을 짜고 그게 같이 공유가 되고 그게 직원들 자기 주도로 않습니까? 자기 월간 계획과 일정 관리를 짜가지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한 시스템.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과제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그걸 오히려 결과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평가받으면서 보람 느끼는 어떤 몰입하는 삶. 그래서 저는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 그게 아까 그 행복한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행복하면서도 기업에 성과 나는 이런 활동이 저 나름대로는 이게 그 행복 경영이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 나름과 그 기업 나름대로의 고유의 일하는 방식 이 두 개 합쳐지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직원들의 어떤 긍정성 향상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게 행복 경영이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ICT 사례입니다. 제가 그 3년 전에 이제 뭐 포스코 부문장을 하다가 이제 대표이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포스데이터는 사실 포스데이터 자체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한데 연간 이익이 한 150억밖에 안 나는데 4년 동안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와이브를 했거든. 사실 이동통신회가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을 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이 언제 뭐 열린다는 그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4년 동안 하면서 직원들 봉급 동결되고 성과금도 안 나오고 하면서 이것만 놓으면 대박 터진다 했는데 결국 쪽과 찰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적자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 회사를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CEO로 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특히 포스트 데이터는 데이터가 콘대로 안 해서 불만이 엄청 많은 거죠. 청약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는 20년 되고 하나는 30년 된 회사였죠. 그리고 휴이트에서 매년 포스그룹에서 직원들 성과 몰입도를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43%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완전 시어리스한 렌즈거든요. 저 조직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야 보통 이제 뭐 토합을 하면 토합의 저항이라 정하는데 최소한 3년이 걸린답니다. 저희 카드를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하고 특히 CEO와 직원 간의 신뢰 구축이 참 중요하거든요. 신뢰 구축.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 회사가 지속 성장하고 나도 그 속에 발전할 수 있으라는 어떤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당면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제철소장 출신입니다. 그 강양 제철소장 3년을 하고 하면서 그 이제 비전회가 자동차 강판 뭐 글로벌 넘버원 제철소 구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그렇게 막 650만 톤 체제를 만들고 일본 도에다 입성하고 타겟을 직원들 함께 또 시민과 함께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비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야 우리가 토합대가 두 개 회사 잘할 수 있는 게 녹색 성장의 그린이다. 그린 쪽에 가자 하니까 대부분 공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그 그린 쪽에서는 뭐 LED 조명, 스마트 원전 사업, 철도교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야기했었고 지금 3년 되는 시점에서 저기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죠?
하면서 야 정략 결혼 해주면 보니까 궁합이 무척 좋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옛날에는 뭐 그런 이야기 안 해봤느냐. 뭐 심시 오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하면 상당히 냉소적이더라고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제초소와 너무나 다른 직원들의 정서 분위기가 제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첫째 이제 신뢰 구축이죠. 토끼는 잡을 때 길을 잡고 개를 잡을 때는 목을 잡는다 그럽니다. 사람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습니까? 예.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직원들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제가 2010년도에는 거의 저희 시간 절반 이상을 직원들하고 이제 뭐 마음을 잡기 위해서 솔솔수범 진정성 있게 그 대화를 했습니다. 경청하고 연인이 대화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고 특히나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데는 토론을 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뭐 봉급 수준도 포스코대에 한 70, 80%밖에 안 되고 복지 수준도 낮고 이러니까 직원들 불만이 많죠. 사실 LD 이슈 가지고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공개 토론하고 이러니까 뭐 임금 관계, 복지 관계 막 포불터치 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봉급 우리가 수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면 역으로 당신들이 씌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익이 나면 성과보면 4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줄 테니까 이걸 한번 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말 되면 대부분 직원들이 뭐 계속 공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공감을 해주고 대부분 양보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 관계도 사실 공개 토론을 해가지고 학적 결합을 통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장이 뭐 가오 잘 망해놓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토론시키니까 나중에 다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죠? 위를 붙인다 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대안이 있느냐 될 때까지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긍정 마인드 조성입니다. 해가지고 자 긍정 마인드를 조성하는데 말은 쉽지만 어떻게 긍정 마인드를 조성합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를 생각합니다. 제가 왜 감사를 했냐면 2010년도에 제가 부문장 있을 때 손욱 회장이 함내로 오시가 저보고 생명의 말씀사에 있는 그 감사 일기를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써보라 그래서 저 인생의 멘토니까 멘토가 주시는 건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조금 한 4주를 적었는데 정말 3주 적었는데 저 자신이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이제 ICT 대표에서 감사가 대단한 걸 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감사를 같이 한번 해보자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글을 찾기 위해서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되면 그게 바로 마음의 근육이고 긍정성 훈련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감사는 뭐 1, 2, 3, 4, 5단계가 있죠. 그죠? 1, 2단계는 뭐 승진되었으면 승진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승진되지 않아도 감사하다 할 정도 그게 깨달음 수준이고 인식 수준이 되는 거죠. 승진되지 않을 때 불평을 선택할 거냐. 승진되지 않아도 감사를 내가 내 하늘에 분석하고 오히려 자기 개발에 또 다른 도전의 기회가 되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하고 노력한다면 감사로 연결되는 거죠. 어떤 상황을 두고 뭐를 선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수준이 바로 저는 의식 수준이고 깨달음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인스파이터. 그 다음 단계는 선행입니다. 그죠? 선행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사운동을 하다 보면 그 상당히 그 정체되기 쉽거든요. 계속 지혜와 안목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독서운동. 독서를 통해서 지혜와 안목을 해가 꾸준히 하시면 이 감사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거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손욱 회장께서 감사운동 이 관계를 행복나눔 1, 2호로 주최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로 억셉트했습니다. 한 달에 2권 책 읽고 일주일에 하나씩 선행하고 매일같이 5 감사 적자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본부별로 4, 5년 때 발표하게 하고 감사 나눔을 전사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면서 독서 토론회 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 뭐 여러 가지 사례를 감사 나눔 신문에다 계속 저희들 사를 게재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보내주니까 자기들 알게 모르게 가족들이 그 신문을 읽어보면서 공유를 합니다. 그죠? 2010년도, 11년도에서는 저 신문이 거의 뭐 ICT 예, 뭐 기간일 할 정도로 저희 내용들이 대부분 게재됐습니다. 그때 3,000부밖에 안 찍었는데 지금은 2만 부를 찍어요. 2만 부를 찍고 하니 요새는 ICT 기사 거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손을 간담회 하고 저명인사 초청 강연을 그때 12월 달부터 했습니다. 주로 뭐 한국내노란 신부 목사님들 다 저희 초청하고 뭐 해가 그렇게 계속 에너지를 얻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거는 2010년도에 연말에 이제 또 휴일 때에서 그룹 차원에서의 그 이제 뭐 성과 몰입도를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1년 동안 참 변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주위에서 해줬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사실 우리 IT 하시는 SM 본부 직원들의 성과 몰입도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해 38%, 거의 43%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역시 모래알 조직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직원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4년 동안의 경영 실패에 대한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 크니까 1년 동안 치유가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이 그 변화 관리가 피부가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심했습니다. 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공하면 통한다고. 그래서 볼터리 시작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전 직원에게 오감사도 제대로 안 적는데 100감사를 안 씁니다. 적어가지고 감사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100감사를 어떻게 했냐면 이 감사 나눔 신문에 이제 유지미 기자가 100감사로 100일에서 보니까 변하다는 이야기를 저 들어봤거든요. 아, 맞아. 100감사를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직원들 100감사를 적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가난 농군학교의 그 김평일 교장을 제가 잘 압니다. 그죠? 옛날 제조소장 할 때도 그 뭐 전직원도 해가지고 2박 3일씩 입소해가지고 뭐 치약도 뭐 조금 물도 아껴 쓰고 김농기 장병노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가지고 자기들 교육 시간을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40%를 할애받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가고자 하는 기업 문화면 이런 거 해가 직원들한테 제대로 정식 교육도 좀 시키고 그 중에 3시간을 빼가 감사, 100감사를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한 몇 차 들어올 때는 한 50감사밖에 못 적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미리 생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니까 그 다음 100감사를 다 적어내는 거예요. 그게 100감사 적는다는 건 주로 와이프한테 많이 적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적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걸 또 발표를 하고 그걸 우리가 수고해가 발송을 하거든요. 하면 와이프라든지 어머님한테 들어오는 반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감사함이 이렇게 대단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분위기 잡혀 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그럼 직원들까지 저희들 한 2,600명인데 예 없이 저 100% 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저도 해외 출장 가지 않아서 가장 프라이트 넘버1을 두고 직원들하고 낙차 교육을 했습니다. 소통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임원들입니다. 그죠? 임원들을 하여금 감사 나눔 신문에 인터뷰하게 하고, 그 다음 먼저 같이 해가 솔선수범에 오감사를 적게 하고, 이걸 솔선수범입니다. 자기 안 하면서 뭐 해봐라는 이야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 진정으로 감사의 인식을 하고 솔선수범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별 효과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시들을 상하반기에 10% 양성하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그 생겨났는데 한 1년 2개월 만에 처음에 전 직원이 일과 시간 전에 오감사 쓰는 게 아니죠. 분위기 잡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콜럼버스 달걀이죠. 그죠? 해놓으면 별거 안 같아도 어느 조직도 그 조직 단위를 해가지고 오감사를 쓰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죠? 체계적으로. 같이.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가족 참여 감사수도를 공부하고 회사 학대하고 추석 때는 감사편지 쓰고 또 비윤리 사건이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요. 이게 밥도 안 있으면 썩지 않는데 이게 사람이 하면 썩겠습니까? 이 감사운동 하면요. 자존감이 생기고 절대 비윤리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런 걸 터졌을 때 저걸 아주 과감하게 처리했더니 전체적으로 윤리의식이 상당히 크게 향상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말에 직원들과 같이 참여하는 6개월 만에 가족과 함께 하십니까? 바다에 하면서 감사 페스티벌을 즐겁게 하거든요. 그때 사례 하나만 나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농사지으며 능력장을 살림에도 8남매를 분가하게 키워 모두 출가시키며 어느새
혼자 되신 지 10여 년이 훌쩍 흘렀어도 자식들 불편하며 한사코 혼자 살겠다는 어머니. 대구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 백감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께 날아온 한 장의 편지. 지난 여름 행복나무 부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백감사 편지 쓰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머니께 그리고 아내, 딸에게 백감사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 편지에 대해서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머니로부터 나옵니다.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씩은 어머니께 편지를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어머니께서 생전에 처음으로 제게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백감사를 하는 편지가 한 때보다 특별하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혼자 한글을 교체해서 맞춤법도 틀리고 삐뚤삐뚤한 글자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게 감동으로 다가와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저와 아내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편지 정말 고마웠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참 잘해준 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답이 왜 하는 편지를 감사 엄마 태워줘서 감사 공식이 좀 감사 편지 몇 장이 나왔는데 그래 내가 너무 참 마음이 막 뭉클해가지고 편지 내가 아마 못 쓰는 글이라도 답장해 내주겠다 싶어라 그래 이랬었어야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하지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러면 불만 출성이다 정말 내가 하면 더 좋은 것만 바라고 좋은 것만 피난 것만 이러면 감사 없지요 감사 없고 불만이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기는 행복한 게라 마음이 항상 즐겁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의 소식 받고 보니 너의 착한 마음 이 편지에 적혀 있구나 보고 또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편지 쓰기 싫어하는 너가 보잘것없는 이 엄마의 사기를 높이 평가해 주어서 고맙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성장 기간 동안 성내는 모습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너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느님께 감사 또 감사드렸다. 민들레 꽃이 피어서 바람에 날려 제자리에 숨어져 사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자기 생활 따라 잘 살아주는 것 볼 때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구나. 열 식구가 생활하다가 지금은 나 혼자 민들레꽃 대군이와 같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팔라매를 선물로 얻어서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다. 너희들이 전화 한 통이 나에게는 기쁨을 주는구나. 너희 세 식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신앙과 건강을 잘 보존하기를 바랄 뿐이다. 둘도 없는 내 소녀 지훈이 사랑한다. 내 생애의 편지라고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다. 예, 왠지 그 가정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하느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해라. 나는 그것밖에 부탁할 게 없다. 잘 지내라. 사랑한다. 뭐 없습니까? 감동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그리고 2012년도에는 기본 활동에다가 사실 펀한 이 감사운동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사실 즐겁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톱에서 제대로 인식해가지고 실천하시면 진짜 조직 분위기 바뀌고 즐거운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전직원이 한 100감사 쓰기 회사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위에서 저부터 먼저 접근하시면 밑에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칭찬 포인트 운영은 항상 저희들도 뭐 포스코와 대비를 합니다. 포스코는 복지 포인트를 만데 얼마나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포스코가 돈을 못 모으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 대신 제가 이제 뭐 구글에 가서 한 벤치마킹 했는데 구글은 피어 플러스 해가지고 칭찬하면 $100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죠? 그 별도 통장 안에 주는 거예요. 누구 동료가 이제 자기 라인에서 한다 옆에 조직에서 칭찬해주면 그걸 올려주면
직접 보험자 오케이 하면요 3만 원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직원들 막 댓글 달아주고 작년 9월 달부터 했는데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감사할 동안 칭찬, 그죠? 감사할 동안 칭찬이 돼야 되거든요. 참 칭찬만 너무 강조하고 감사 바탕이 안 되면 또 칭찬 다쳐가 않습니까? 좀 가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감사할 동안 칭찬 연계되니까 저 돈이 진짜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폰 간담회입니다. 자주 뭐 한 달 하면서 이분들 해요. 진정성을 갖고 불시도 직접 보험자가 잘 토론하면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아니십니까? 그 조직 나름대로의 그 어떤 고유의 그 감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산 비윤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 5월달 터졌는데 이제 뭐 IT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하고 뭐 저희 외주사가 하고 포스코가 이제 뭐 저희 뭐 발주를 해주면 하는데 같은 사람들 같은 사무실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같이 고스톱 치고 식사도 하다 보면 돈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번 한 걸 7번 했다 정산하고 그래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외주사가 15군데 되다 보니까 자기는 비리가 터진 거죠. 그래서 뭐 언론에 막 나오고 얘가 저희 회장이 아주 진로를 해가 저한테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택한 거는 아유 회장님 그렇게 진로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그걸 하나의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뭐 프로세스를 완전히 우리가 중심 바꿀 수 있었고 그때 뭐 관계된 직접 보험자 8명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면직시키면서 직원들 윤리식 한 명 올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8월달에 지청장을 찾아가가지고 지청장이 우리 한부를 이 뭐 보이게 돼가지고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깨끗이 수술해서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지청장이 보더면 진짜 고맙습니까 그러더라. 진짜 제가 고마웠거든요. 고맙고 그래가지고 그 대신 우리 포스코가 뭐 지역사회 기여한 것도 있는데 공지는 안 해줬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 그래서 제철소장을 데려갔기 때문에 제철소장한테 제가 야 우리 감사운동 해보니 너무너무 좋더라. 제철소장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더만은 제철소장이 저하고 같이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8월달에 이야기했는데 9월 10월 준비해 11달부터 황제철소 했는데 한 달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4개월 했는데 완전히 황제철소 불받아 되더라니까요. 원래 제철소는 이제 뭐 토양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 작년 3월 6일 날 이제 황제철소가 자랑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황시에서 보니까 황제철소가 대단하거든요. 박성호 시장이 야 그거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야 그 원조가 이제 ICT인데 ICT에 저보고 이제 강연을 뭐 공무원도 잘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그날 저녁에 황시장 완전히 이제 뿅 간 거예요. 한 3시간 반에 그 우리 김용환 대표도 같이 갔었는데 황씨가 감사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아십니까? 황씨가 CEO 한 사람 진정성을 하니까 황씨가 완전히 바뀌더라니까요. 물론 짧은 시간에 감사운동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순작용이 훨씬 더 큰 거죠. 황씨가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CEO 한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황제철소 하니까 삼성중공업에 와서 벤치마킹 해가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감사운동을 전개하고 삼성특경을 발전되고 황씨가 하니까 뭐 황 학교들 다 하니까 인성교육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요. 해병 사단이 하고 그렇게 황씨에 지금 지자체 120군데 지금 벤치마킹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해보면 엄청나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회운동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양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금년 1월 28일 날에는 국회에서 23개 단체 해가지고 이런 페스티벌 사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한 3년을 감사운동을 해보니까요. 첫째 이제 감사를 하니까 뭐가 바뀝니까? 본인이 바뀌는 겁니다.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긍정적 향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마음이 건조해져. 그리고 이것도 하면 계속, 마음이 건조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월요일부터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쉬어버리면요.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죠? 계속 해야 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면 3일, 3주, 석 달입니다. 그죠? 석 달만 나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그럼 첫째, 자기 자신이 부드럽고 너그러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니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고, 너그러지니까 남을 칭찬할 수 있는 거죠. 이 변화입니다. 그러면 첫째, 자기 자신이 바뀌니까 어디에 제일 효과 나는 가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가정. 특히 애들이라든지 와이프가 많이 변합니다. 와이프가 밥 해주는 게 옛날에는 뭐 당연한 거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사를 하면 당연한 게야 감사를 느껴지거든요.
와이프 건강하니 밥 해주시고,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밥 해주고, 또 남편을 사랑하니까 정성껏 다 밥을 해주는 거지. 그 반찬이 많다는 것보다 정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가족이 돼서 애들도 전에는 뭐 공부를 하고 부모 욕심에 자꾸 이 욕심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있는 사실 자체 팩트를 두고 감사하게 되거든요. 너가 내 아들을 태어나고 너 건강하게 내 앞에 있는 것만 감사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뭐 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애들 대해서. 그죠? 그래서 애들 대해서 우리가 팩트 중심으로 바뀌고 그 감사를 표현했을 때 애들이 따라 바뀝니다. 그죠? 우리 애들은 막 사춘기인데 아빠 말도 잘 안 듣는데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정으로 해가지고 몇 분이가 한 50 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진정성을 감사하면 4분, 5분 하면 애들이 다 반응이 옵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인디안들이 뭐 비 올 때까지 기워져 지난다는 거예요. 애들이 변할 때까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팩트 중심으로 칭찬해 보십시오. 애들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가정이 바뀌니까 뭐 제일 중요한 가와만사성 아닙니까? 가와만사성. 가정에서의 그 뭐 즐겁고 에너지를 받아야 해소해서 즐겁게 일하는 거죠. 뭐 다 가정을 가지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제주에서 안전관계 했을 때 제발 부인들한테 남편 출근할 때 바가지 끄지 마라 그러거든요. 가면서 뭐 같이 뭐 허그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 우리 제주에서 그런 캠페인 많이 했습니다. 하도 안전사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째 상사가 바뀌는 겁니다. 상사가. 보통 직원들의 사표 내는 이유가 50%가 있으면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사표 낸다는 거 아닙니까? 상사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사들이 먼저 바뀌면 직원들이 인격적으로 외회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감사를 하든 상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조직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운동을 통해 상사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상사가. 그럼 동료 간에 바뀌고 그러니까 진짜 인간관계가 개선되니까 사실 업무 집중력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자존감과 주인의식이 자존감과 상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시니까 바로 그게 주인의식이라고. 주인의식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긍정성 향상을 통해서 결국 주인의식을 향상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3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가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뭐 감사하면 기업에서 뭐 성과 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감사는 바탕입니다. 그죠? 바탕, 토양이고 바탕입니다. 좋은 토양을 해야만이 좋은 나무가 계속 자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작년에 김정은 회장을 배우면서 그랬습니다.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를 10년을 하시는데 이제는 행복 경영 쪽으로 좀 돌아서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까? 그게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를 이게 나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서의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한국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다. 저는 진짜로 공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사란 게 없습니다. 그런 토양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미국형 나무의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가 잘 자라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말씀에 진짜 공감을 했습니다. 토양입니다, 토양. 그 토양에서 이제 나무를, 저희들 나무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 일하는 방식이 VP, COP, 성과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3년 동안 했습니다. 1년에 하나씩밖에 안 했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없습니다. 저 VP는 비주얼 플래닝인데요. 이 계획을 짜면 밑에서 아마 계획 짠다고 생각하면 그 천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톱에 CEO가 있으면 자기 계획을 자기 먼저 짜야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임원들하고 공유되고 또 밑에 리더까지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럼 또 그 사장의 뜻을 봐. 임원들도 BSC 관점에서 그 재무, 프로세스, 고객, 학습과 성장 측면에서 자기들 KPI 중심으로 월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 겁니다. 임원들이 사장한테 그 월간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룹 리더, 팀 리더랑 한두 번씩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소통하면서 한 달에 뭘 해야 될지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게 공유되고, 그 지원들 공유되면 지원들 일정 가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소통하고 협업이거든요. 그죠? 조직에서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할 것인지. 그걸 구체 분명하고, 그걸 공유하고, 자기 롤을 분명히 하면서, 자기 주도로 하시면 일정 가지를 짜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 하미 글로벌에서는 잘 하시려고 했지만, 처음 보면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막 터지는 거예요. 뭐 이거 보면. 왜 그러냐, 이거 보면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조직에서 잘 몰랐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지, 안 그래요? 그럼 일하는 방식이 그게 안 돼 있더라니까요. 그거부터 먼저 사실 잡아나가는 겁니다. 저걸 해가 그 속에서 계속 진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지금 후임 사장이 하더라도 그게 계속 연결됩니다. 임원들의 월간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자기도 먼저 짜면서 같이 공유해주고, 그것만 해버리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주면 돼요. 그 외에는 자기 책임하에서 임파먼트 업무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COP입니다. COP를 해가지고 어떤 계획 업무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뭐 수주 계획했던 게 한 20%밖에 수주 못 받으니까 자꾸 계획 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뭘 해야 될 것인지 해가지고 와글와글 토론해가지고 과제풀을 만들어가지고 과제를 쓰냐고 직원들 분기별로 한 건씩 과제를 주면 되죠. 그거를 가능하면 뭐 우수 지식을 연계하고 거기에 COP가 1년 전 바탕되어 나서 2012년도에는 자기들 월간 계획 그것도 계획에 대해서 딱 하고 그 다음 분기별로 했던 과제 있잖아요. 그죠? 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죠? 이 분기별 과제를 평가 피드백 돼 가니까 직원들이 완전히 집중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VP, COP 성과 관리를 통해 가지고 3년에 한번 일하는 방식을 구축했고 저기 작년에는 그 뭐 대한민국 제1회 지식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분기 단위에 그 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연간 평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연 평가해버리면 연말 되면 자기는 뭐 잘했는데 평가를 잘못 받았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어떤 그걸 해가지고 감사를 생각하는 게 불필요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적어도 분기별로 평가 시스템은 직원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이밍이 좋은 거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4억을 새로 이제 뭐 신축하게 돼가지고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유무선이 통합되고 자기 자리가 이제 고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1,400명이 근무하는데 자리는 1,100개밖에 안 되고 퇴근할 때는 크린 데스크 되니까 옛날 책상이 50%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그죠? 그게 많은 공간이 비니까 특히 저희들 지식 근로자니까 협업, 창의, 휴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프라이드하고 펀한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근무 시간 중이라도 자기 일정 관련해가지고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않습니까? 운동하도록 해줬습니다. 일정 관련해가지고. 자기 시간 관리 자기가 하는 거니까. IT 하는 사람들이 집중도 아닙니까? 성과 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 주도로 시간을 하다. 이게 이제 스마트 오피스가 되니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성과 몰입도가 이 성과 몰입도를 왜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저걸 해가지고 뭐 잘 나왔다 걔가 뭐 CEO들 평가에 반영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전체 지원들 정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수준인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제 그 공인의 휴이트에서 합니다. 그죠? 하는데 보니까 2009년에 43%인데 2010년도에는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58%밖에 안 됐죠. 그때 특히 IT 하는 사람들이 43%밖에 안 된 겁니다. 이때 제가 이제 충격을 받고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조직이 같이 감사운동을 하고 스마트업 만들고 VP 하면서 했습니다. 자, 이 전체 직원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구축되면서 이 직원들을 몰입하는 게 시너지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3되는 거 IT 하는 직원들 79%가 올라갑니다. 40 몇 프로입니까? 46%가 올라가는 거죠. 다들 저기 어떻게 저 수치가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 ICT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감사운동의 지원 정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차이. 그리고 그 일상 언어에서 그전에는 뭐 포스데이터는 D사, 포스코는 C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D사, C사 이야기하는데 1년 반정 지나면서 새로운 어떤 감사운동하고 뭐 VP하고 COP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거 이제 몰입해야 되니까 지금도 옛날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C사, D사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이 3년을 생각한 게 어찌 보면 1년 반 만에 PMI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 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바탕이 감사운동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모임도 8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그룹의 최고 수준, 그룹에서 꼴찌가 그룹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계열사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저게 그 가능한 숫자냐. 자꾸 퀘스천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 회장이 그거 뭐 객관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고 잘 됐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한국갤럽에다 다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비슷한 숫자가 나왔죠. 그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으니 좀 더 좋은 거죠. 그하고 3년간 경영 실적은 뭐 매출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1조 클럽에 했었고 영업이익은 뭐 2010년도에 뭐 159억 나왔는데 작년에 한 450억 한 3배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했는데 저건 저희들이 뭐 해보니까 사업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를 착근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모델 만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아까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착근이 되고 이제 올해 내년에는 스마트 그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수익에 뭐 변경될 수 있지만 작년까지 그게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 구매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뭐 EPI를 해가지고 통합 구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수익에 가능한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구매 쪽에서 않습니까? 절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ICT의 사업 고사는 올해 내년쯤 되면 이제 효과 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감사운동이 있다는 거는 또 제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하고 어떻게 이 개선을 시키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CEO의 개선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업 문화의 개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일하는 방식은 VP, 성과관리, COP, 스마트 오피스가 포스코 지금 이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해가지고 소통, 협업, 융합을 하는 일하는 방식을 별도로 이제 그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진화하는 시스템으로 금년에 나가고 특히 감사운동도 2년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3년째입니다. 그 기도도 뭐 3일 기도, 뭐 100일 기도, 그 다음 1000일 기도 있지 않습니까? 1000일 기도가 하면 3년입니다. 그죠? 3년입니다. 올해 한 감사 쓰기가 3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감사가 우리 포스코 ICT 지원단에는 이제 습관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뭐 포스코 제가 3년을 하면서 ICT에 있었던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공감 가십니까? 혹시 여기까지 그 ICT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나무 리더 역할입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난번 조선일보 일면에 크게 났던 기사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 선거관리위원장 김능한 씨가 자기 부인한테 고맙다고 이제 이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저게 기억 미염 이영임인데 이게 뭐냐면 고마워요로 보낸 겁니다. 그죠? 근데 자기 부인은 이걸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생전에 문자도 안 보는 사람 갑자기 문자를 왜 보내? 이 사람이 왜, 무슨 뜻을 보냈지 한참 생각했답니다. 제 기억 미염 이영을 부인은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고마워요 대신에 그 편집에 딴 데 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해석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를 시도한 거죠. 기감되고 공무원은 자기 부인이 편의점 하는데 그 도와러 나갔으니까 그게 이제 일면 기사 나오면서 그 밑에 그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표현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 여자보다 남자분이 나이 드신 분이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요 진짜 감사하게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특히 여기 계시는 이모님들이 저는 이제 빨리 이제 이걸 알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 변신해서 감사한 일이고 쉽지 않습니다. 표현한다는 게. 그렇지만 이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 위에서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회장이 하니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별 전혀 효과 없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의 그 필요성을 진정을 느끼고 지금 세상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주인이 실 갖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코 같으면 저희 회장이 아니지만 이제 해외 출장 안 가면 여러 직원들한테 소통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감사운동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하시겠다 생각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십니까? 감사를 통해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별 효과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감사를 적어도 3주는 적어야 돼요. 백감사를 필요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안심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그걸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또는 반응을 메아리를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 뭐 포수 가실 때 있을 때 LED도 같이 간장해가지고 자 마트에 늦게 노백용 사장 롯데마트에 식사를 하면서 할 이야기도 없고 감사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더만 아 노백용 사장도 감이 빠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더만은 그때 석 달 뒤에 만났더만은 자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감사나무 신문에 뭐 유지민 기자 불러가지고 자기 임원들을 먼저 한번 워크샵 안 하고 자기 계속 적은 거예요. 적고 한 3주 적고 난데 자기 좋으니까 임원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적으니까 이리 좋은데 우리 임원들 한번 적어 보실랍니까? 하니까 사장이 그리 이야기하니 안 적을 임원이 있습니까? 그 임원들 다 적고 거기 밑에 팀 리더까지 내려가고 위에서 그 내려가가지고 지금 롯데마트가 상당한 수준의 직원들까지 오감사 적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더라니까요. 톱이 진정을 느끼고 그걸 진정성을 가지고 소신수를 해주니까 밑에 빨리 전파돼야 됩니다. 아마 그 뭐 하미글로벌은 그런 측면에서는 쭉 그런 뭐 지도앞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마 뭐 더 빨리 하십니까? 가장 한국에서 뭐 기감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상사의 등을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운동은 확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먼저, 지가이 먼저, 선생님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계열사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지 말씀의 원숭이인데요. 고지 말씀의 원숭이가 왜 나오냐면, 이 원숭이는 주식이 고구마입니다. 그죠? 진흙 속에 있는 고구마를 먹다 보니까 흙이 묻어가지고 먹기가 뭐 성가시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놈 원숭이가 한번 시냇물에 가서 고구마를 씻어 먹어본 겁니다.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도 다 그 시냇물에 씻어 먹는 겁니다. 그 가물을 가지고,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시냇물이. 그러니까 암놈 원숭이가 주위에 배회를 하다가 바닷물에 가서 고구마를 한번 씻어 먹어본 거예요. 이게 바닷물 씻으니까 시냇물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간간하 해가지고. 그 나머지 원숭이들이 다 가서 이제 바닷물 다 씻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 보니까 육지에 있는 원숭이도 다른 섬에 있는 원숭이도 고구마를 다 바닷물에 가서 씻어 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공명현상입니다. 그죠? 공명현상. 그 같은 부르끼리 하면 그 주파수마다가 시공간을 넘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고지마스의 원숭이다. 우리 ICT가 먼저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다. 벌써 다른 데서는 우리 계열사도 하면서 베이스캠프를 옛날에는 우리는 C레벨에서 했지만 이제는 3,000m, 5,000m 베이스캠프를 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각사별로 베스트 프랙티스 만들어보자 하면 저 각사를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위에서부터 먼저 이 운동이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소신수범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하고 이건 결코 숙제가 아니거든. 적극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아까 했지만 저 직원들을 그 긍정성 훈련을 해가지고 진짜 아이디어를 낸 게 전 직원들 해 가나 농구나 넣어가지고 다 그 백감사 쓰게 해본 겁니다. 그죠? 백감사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 집중돼야만 쓸 수 있는 거지. 평상시 못 씁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그랬어요. 써지는가. 그죠? 그걸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그죠? 이건 숙제가 아니거든요. 하면 정말 즐겁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통 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지속적인 변화 관리입니다. 변화 관리 쉽지 않죠. 계속 외부 에너지를 계속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 그 좋은 툴이 요새 감사나눔 신문 참 좋습니다. 오늘 감사나눔 신문 가져오셨습니까? 한 번씩 한번 들으세요. 그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뭐 계열사, 네오디에이션이나 포뉴텍 여기서도 대표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포뉴텍이라는 회사는 저희들이 이제 원전 유지보산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오나 해가지고 20년도 노조가 있었는데 이 감사운동을 제대로 하니까 1년 만에 노조가 와야 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노사업에 이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사실 ICT 이제 대표이사를 한 3년 하고 올해 이제 고다증 돼서 사실 뭐 시험할 때는 영원히 할 것쯤 하지만은 또 그만두는 순간은 하셔도 그 해주들 감사하면서 저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시어의 위치인데 막상 제가 또 다 해보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3월 6일날 통박 전까지 해도 올해 ICT가 참 변곡점 중요하고 LED 됐거든요. 그 곳이 생각했는데 딱 그 뭐 통보를 받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좀 집에 오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 제가 왜 이리 머리가 혼란스러운가 생각하고 혼란스러운 걸 쭉 적어봤습니다. 한 50가를 적어보니까 그러면서 야 내가 ICT에서 이런 생각하는 건 내가 집착이 너무 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어로서는 또 집착이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내 역할이 끝났구나 이 생각. 내가 이제 또 회장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인사는 자꾸 순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집착이 강했구나. 그리고 또 회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임 고문을 내보내야 되는데 또 이 평가를 맡겨주는 거는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한 50개를 적다 보니까 마지막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서 뭘 선택할 거냐. 감사를 선택하니까 즐거운 거죠. 그 다음날 또 제가 다시 아침에 50개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ICT를 나가는 게 아니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러 가는 거지.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그렇게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감사운동에 하면서 제가 얻을 가장 큰 소득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사람들 보면 야 왜 축하 안 해주느냐. 제가 표정이 밝으니까 저를 보면 다 축하해 준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이제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금 그룹을 전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뭐 2, 4분기는 이제 조직 2, 4분기 생겼으니까 하고 3, 4분기부터는 특히 CEO들, 임원들을 안 시키고 코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변화를 하면서 뭔가는 분기별로 변화되는 우리 포스 그룹을 아까 라면 상권을 계기로 해가지고 왔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 4분기, 올 연말, 내년 1, 4분기 됐을 때 우리 포스 그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운동 하면 진짜 나 자신이 아니지 감사하니까 제일 하면 자기가 제일 수혜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뀌고 행복해지니까 자기를 통해서 와이프, 애들이 바뀌고 동료가 바뀌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조직으로 넘어가면 조직의 소통을 회복하고 어떤 일하는 방식 통해서 나눔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감사 나눔이 토양이 되고 그의 주인이 행면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일날 이제 행복 경영을 그룹에서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탕은 개인으로부터 해가 가족, 조직,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의 구성을 행복을 추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포스코가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의 쌀로 만들어가지고 조건대 기획했다면 이제는 행복의 쌀로 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자. 오히려 지난번 라면 상고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더 진화하는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죠? 이 탈무드에 놓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며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 이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죠? 가장 부유한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아십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죠? 가진 것에 만족할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지금 여러분처럼 학위 시습쯤이면 불력여로하라. 저 요새 논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참 아침 일찍 나가 이렇게 학습하시면 그 자체를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제가 오늘 1시간 한 15분 이야기 드렸는데 감사하면서 한 사람입니다. 자, 행복의 주소는 어디겠습니까? 예? 예, 자신. 예. 주소니까, 자신 되고 마음 되고 하는데, 주소니까,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예, 여기로 표현하더라고요.
Now and here입니다. 그죠?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 카드 가져오셨어요. 한 장씩 좀 돌리세요. 그죠? 감사 신문도.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 아침에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예, 강의만 듣는다는 거는 뭐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귀한 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감사 카드를 통해서 한 모감사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적어 본다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제가 시간 좀 서둘러 가지고 진행했습니다.